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황장수의 컬처팝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촛불 시위가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이 왔니 190만이 왔니 하는, 저는 숫자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설사 500만이 오고 1000만이 온다고 해서 안 물러날 대통령이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시위 군중이 국민의 3.5%가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위로서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대중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처럼 엉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투표해서 대의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자체에 국회의원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교육감을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종 규정, 규칙, 제도,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만들어진 그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 논리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국가의 대중들을 위한 입장에서 굴러가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오늘날 굉장히 앞서가 있는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우리보다도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서 그것을 지키고 점점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법과 제도를 위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한마디로 국민들, 대중들 개개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위로 박 대통령은 물러갈 사람이 아닙니다. 1000만이 와도, JP 말대로 5000만이 와도 물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 촛불 시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스팔트 보수 진영에서는 촛불 시위를 마치 좌파 세력의 선동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이 단체는 과거에 장갑차, 그 다음에 광우병, 제주강정기지, 평택기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등장했던, 또 국정원의 댓글 관련 파문에서 등장했던 그런 시위 세력들이 다수 그 범대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상국민행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촛불 시위를 하러 나가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국민들이 다 고향이 호남이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좌파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라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음 그것을 주도했고, 그리고 무대를 만들고 각종 문화 행사를 만들고 이슈들을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길거리의 군중들은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 단계에 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청와대 담을 넘어가는 순간에 촛불 시위에 나선 사람들 대다수는 등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를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 정권에 분노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표고, 이 민심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대선에는 그대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큰 착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 시위에, 촛불 시위에
원천은 2002년 대선 직전에 효선, 미순양 두 사람이 장갑차로 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대선 시기에 이들을 추모하려고 길거리로 군중을 끌어냈습니다. 다분히 교통사고에 불과한 부분에 있어서 마치 주한미군의 악행을 검증하려고 하는 태도로 선동을 했고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수도 없는 교통사고로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도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2002년 대선에 반미 이슈를 내걸면서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핵심은 그때까지만 해도 작동을 하던 반미 이슈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또 나타났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 임기가 한 달 남은 부패한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촛불로 거리에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물론 그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거나 야당의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한나라당 세 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가결했거든. 이 세 당은 거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길거리에 군중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탄핵을 주도한 당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은 통과될 것이다. 숫자로 보면. 탄핵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을 넘어서서 대선 당시에 여러 가지 자금과 관련한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탄핵 사유로 걸어야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거듭된 요구들을 무시하면서 전행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세세하게 잘 엮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실패하고 또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거리의 저항이 만만찮을 거다. 그래서 각 당이 방송사 한 개씩을 맡아서 한마디로 각 당의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맞대응을 해야 이것이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거리 군중 동원 능력도 없고 당원 동원 능력도 없고 탄핵을 주도할 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 탄핵을 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놀라서 그 당의 대표 중에 한 명을 찾아서 안 보여서 집에 가니까 일찌감치 해도 지기 전에 집에 계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2002년 노 대통령의 집권이나 2004년 노 대통령의 탄핵 사태의 회복은 결국은 거리의 군중에 의한 언론 장악에 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비슷한 또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탄핵 때와 비슷한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보수 세력이 노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가 탄핵으로 이끌었다. 그 부분에는 다분히 노 대통령이 가진 이념적 가치적 부분에 대한 반발이 탄핵을 이끌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에 고소영이라고 하면서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대성한 BBK 위기를 넘어선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이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년 야권이 집권하다 보니까 그 지지 기반도 넓어졌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면서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역대 촛불 시위에서 가장 잘못된 이유였죠. 선동을 해서 길거리에 수백만 명 연인원이 모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저는 매우 비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저에게 와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느냐, 미국 측에서는 왜 방치를 하느냐 하면서 떨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용기 없는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언론에 나서서 이것은 선동이고 이렇게 거리에 대중들이 나올 만한 소재가 아니다.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탄핵을 당하고도 거리에 대중들을 동원해서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물론 정당하게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패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 국민이 뽑은 한 달 임기밖에 안 남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다만 탄핵을 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옳은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들은 국회가 어쨌다라는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동이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데는 이미 한 차례 집권한, 그리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계층 기반을 바꾸어 줄 거라는 길거리 대중들의 기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이 팬클럽들의 어떤 결속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이 촛불 시위에서요, 이 시위 전체를 종북 세력의 득세라든지 이걸 지휘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끌고 가고 계획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은 이 지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대 촛불 시위 중에서 가장 한마디로 이념이나 어떤 특정 세력의 주도에 의한 의도적인 촛불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만약에 지금 촛불에 대한 야당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나고 야당이 이 문제에서 머리를 굴리면서 집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위를 이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처음에 이걸 주도했던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다분히 진보 좌파적인 단체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 집회의 성격이 잘못 굴러간다면 금방 대중들은 관심을 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관련 촛불 시위나 또 그 직전에 있었던 2013년에 국정원 댓글 관련 촛불 시위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당시로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만큼 붕괴할 만한 소지가 되지 못했고요. 세월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지만은 일찌감치 세월호와 관련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듯한 모양새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면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의 촛불 시위는 왜 이렇게 특정한 세력이 주도하고 끌고 가는 부분에서 통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간의 이 국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변모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야와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촛불 범대위 같은 단체들, 그리고 종교 단체들, 선임, 신부님, 목사님 일부들이 특정 색깔을 가진 주도했다 그러면 절대로 이만큼의 사랑을 모아낼 수 없습니다. 자, 대중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무사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최순실과 정유라, 장시호, 최순덕 등 최태민 일가가 3대에 걸쳐서 저지른 악행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특권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대통령은 무기력하게 거기에 끌려갈 수 있고, 국가의 모든 내놓으라 할 만한 장관, 수석, 비서실장이 거기에 다 굴복할 수 있는가? 어디에도 이것을 브레이크 거는 능력은 작동하지 못했는가? 어디에서도.
언론조차도 왜 이런 부분을 시도하려다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는가? 그리고 우병우는 왜 저렇게 오만한가? 김기춘 실장은 왜 저렇게 처신했는가? 그리고 안종범은 왜 비리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고 김종 차관은 왜 저렇게 했는가? 왜 하나의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서가 저렇게 무너져 버렸고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감사원은 눈을 감았는가? 이런 부분에서요, 국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환멸과 자존심이 마음속에 상해버린 겁니다. 자, 돈이 없다면 그것도 능력이다. 있는 게.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대의 말을 타고 들어가는 저 집안, 연대의 말을 타고 들어가는 저 집안, 그리고 그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한마디로 마른 숲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골고루 수행을 해서 모든 분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 버린 겁니다. 차라리 수준이 좀 되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국정을 농단했다거나 아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의 가족이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 정도 분노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가 어찌할 수 없는 권력과 재벌과 돈을 매개로 한 메커니즘,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갑질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바라보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무기력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러 나섰고, 그리고 이 촛불들은 지난번에 그 노란 리본, 세월호 리본하고는 다르게 대중들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문화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번 촛불 시위를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 수많은 단체, 개인, 모임이 각자 자기 의사를 자기 방식으로 표출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8, 90년대 같으면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거의 대학가 80년대를 다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민중적인 형태의 시위가 한마디로 촛불 시위에도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을 건데요. 이번에 이 사건은 이전에 강남 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또 구의역에서 김군 사건 등에서 대중들이 분노한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여성, 젊은 여성, 또 무기력하게 죽어간 한 비정규직 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순실 일가가 보여주는 행태 속에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트 고위 관료나 엘리트 대통령 가족이, 아니면 그냥 대통령의 순수한 가족이, 순수한 엘리트 측근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 하면 이번만큼 대중들을 자극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방송사 DJ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래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성마협회를 무력화시키고 체육협회를 무력화시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이하여대를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대가로 학교에 돈을 던져주고 성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차고 시험을 보고 들어간 정유라, 여기에서 애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은 다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20살 남짓한 애가 아니죠. 고3 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 스포츠 대회 활동을 한다면서 학교도 안 갔습니다. 얘를 뒷바라지 한다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성마협회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거기에다가 마트 가서 갑질하고 병원 가서 갑질하고 특히 때밀러 가서 갑질하고 다니는 데마다 갑질한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의 행태와 더 나아가서 연예인들을 거느리고 갑질을 하고 최태민 때부터 기업을 덩쳐먹는 오래된 익숙한 방법이 이번에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 70년대 방식으로 21세기에 뜯어먹으려 하는 이런 형태가 국민을 분노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좀 진화를 했다 하면요, 금융에 관련해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정부의 각종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의 투자와 관련해서 안 그러면 거대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해외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빼먹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역대 정권에 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DJ 정권부터 YS 정권부터 점점 진화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먹었죠. 표시도 별로 안 나고 해먹어도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과 삼성, 최순실 간의 이야기 속에서 국민들이 별로 분노하지 않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국민들의 문제도 큽니다. 조금만 복잡해지면 알려고 하지 않고 정작 분노를 표출해야 될 부분에 분노를 안 하고 엉뚱한 데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피같이 벌어서 사회보험료로 떼서 국민연금에 맡겨놓은 돈 6천억, 몇천억이 최순실 일가의 뒷바라지 수백억으로 바꿔치기 되면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과 최순실과 권력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있고 이것이 뇌물죄라고 아직 적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사드가 어떻고 무슨 F-35가 어떻고 록히드 마틴이 어떻고 그 짓을 이야기하면 이런 데 분노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뭐 오방랑이니 오방색 시린이를 가지고 흔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변호사가요. 이런 부분에 흥미있어하고 성형에 프로포폴에 열광하고 최순실 관련, 최순덕 관련, 장시호 관련 연예인에 열광을 하고 가방과 옷에 열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민주주의의 커다란 폐해 중의 하나고요. 대중들이 촛불을 들더라도 자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사회를 깨뚫어 보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이만큼 번졌다. 자, 때밀러 가서 갑질하고 말 타고 이대 들어가고 말 타고 연대 들어가고 또 그들이 SNS에 올린 자극적인 요인들 그리고 대통령을 주물렀다는 부분. 그런데 정작 재단은 좋은 뜻에서 했고 정부 유출은 내가 도움 좀 받으려고 가까운 사람한테 경계의 담장을 낮추지 못해서 좀 실수를 했고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고 강요고 이거 다 해봤자요. 최순실이 5년도 안 받습니다. 3, 4년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칩니다. 본질은 뇌물죄입니다. 그리에 대중들은 뇌물죄를 적용하라 해야 됩니다.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순실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권력을 온 사방에 사람을 밀어넣고 그 사람들을 지 수족처럼 부리면서 전국을 농단했는데 전국을 농단했다는 걸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뭘로 처벌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이면 직권 남용이니 예? 무슨 이 권리 행사 방해니 강요니 협박이니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이 대통령이 밀어줘서 그렇게 이렇게 정권을 농단했는데 여기에 적용할 법규가 제대로 있지는 않은 겁니다. 최순실도요 직권 남용의 공범입니다. 안종범 또 대통령이 기소를 된다면 대통령이 직권 남용의 주범도 아니고 공범이 뭔 죄를 크게 받겠습니까? 강요가 아니 민간인이 강요를 했다고 거기에 공범이 뭘 크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 법 시스템이 발생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중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핵심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삼성 등 재벌이 권력의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르면서 한마디로 권력을 타락시키면서 온갖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수합병이니부터 국민연금의 투자니 국민연금의 투자가 아니라 묵인이죠. 인수합병에 대한 묵인, 손실을 수천억 보면서도 그것뿐이겠습니까?
원격 진료니 뉴스테이니 뭐 부동산 부양이니까 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부분이 입증이 불가하다라면나 또 증거가 없다거나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줬지 부탁하고 대가로 준 게 아닙니다는 재벌 회장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슬슬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비본질을 보고 분노하는데 정작 그 비본질은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1, 2, 3차 담화에서 어제 특히 3차 담화에서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고 측근을 관리하지 못한 것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촛불은 누구에게 지휘를 받거나 조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거고요. 그 대중의 분노는 한마디로 위반을 하는 정확한 문제나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들 최태민 씨 일가 3대가 걸쳐서 했던 비본질적인 행태들 정확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면 서로 입을 맞춰서 김기춘은 최순실을 모른다.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 각자가 대통령을 통해서 도와준다고 알아서 했을 뿐이다. 대통령의 뜻이 그런 줄 알았고 대통령이 좀 시키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서요. 국정농단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농단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니까 이놈의 국정농단이 법에 어디에 해당돼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건가 뚜렷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수사가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있고 지금 탄핵을 발의하겠다는데 탄핵에 뇌물죄가 들어가는 부분에 검찰이 아직 뇌물죄를 걸지도 않아서 대통령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출두도 안 해서 대통령을 조사를 못해서 뇌물죄를 걸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는 뇌물죄에 대해서 시간을 걸다가 특검이 시작되면서 허지부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검에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탄핵은 출발을 한 뒤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의 갭을 정확하게 노렸다고 보는데요. 대중이 촛불을 들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가 감성적으로 흥분되는 부분과 분노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에서는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리고 이 사태가 끝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질은 뭐냐 생선을 한 마리 잡아서 뼈 빼고 머리 빼고 지느러미 빼고 비늘 빼고 살덩어리 본질은 뭐냐 순수한 살덩어리는 국가 권력의 임의적인 부당한 위임과 그 위임을 노린 재벌 경제 권력의 부패 커넥션의 승리 이것들이 국정농단의 핵심이 되고 국가의 법과 제도와 예산과 모든 행정 집행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의적으로 됐다는 게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뇌물을 걸어야 정확한 본질을 알고 처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남길 수 있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무기징역이든 수십 년 징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무관심합니다. 거리에 촛불을 들고 이제 깨어나자 이야기를 한들 감이 떨리죠. 가면 대중의 자극도 받고요. 감성적이 되죠. 흥분이 되죠. 이 나라 민주주의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에 대한 갭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 바닥에 기고 있고요. 범죄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특검 국정조사 탄핵까지 가서 마무리될 때는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여태까지 촛불 시위로서 제대로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효선 미순양 교통사고의 촛불 시위에서 뭘 남겼습니까? 노무현 정권 탄핵을 갖다가 살리는 촛불 시위에서 노무현 정권이 돌아와서 정말 자신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서민 대중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재벌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탄핵에 돌아와서 했던 말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 시위의 본질은 이건 처음부터 핀트도 잘못 나간 촛불이었죠. 국정은 댓글의 촛불은 세월호의 촛불은 자 여태까지 촛불이 대중의 감성을 가장 자극시킨 것이 이번에 최순실 촛불인데요. 이 최순실 촛불은 여태까지의 촛불처럼 이렇게 한때 타오르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로 희망의 촛불이 되려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고 촛불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목표에 집중해야 된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조 간호 장교가를 찾으러 샌안토니오까지 간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부지런함은 경의를 표하지만 정말 비본질적으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의 스마트 핸드폰, 대포폰 5개를 꺼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진짜 장시호 겁니까? 장시호가 쓰던 그런 모양과 비슷한 그냥 고물폰들 구해와서 보여준 겁니까? 자, 이재정 의원이 오방색 뭡니까? 시건을 갖다가 황교안 총리 앞에 던지고 오방색 달력을 던졌는데 그것이 우주의 기운하고 이 사태 본질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사드하고 F-35가 최순실이 린다 김이 관련됐다는데 록히드 마틴은 법적인 어떤 부분을 다 확인하고 우리는 관련이 된 바고 거기에 무슨 정인이거나 목격자라는 부분도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뭘 답이 안 나옵니다. 허지부지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장시호가 최순덕이 연예인들을 거느리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고 무슨 연예인을 폭로한다는데 그게 뭔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태의 본질하고요. 그냥 흥분되는 소재들만 무분별을 합니다. 차원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 핵심은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성행을 했느냐 프로포폴을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연 약물 중독이냐 그런 의혹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 간호장교가 경호실에 있다면 청와대 경호실을 보고 그 간호장교를 빨리 한국에 귀국시켜서 국정조사에 출두시켜라. 특검에 출두시켜라고 해야지. 미국까지 찾아가서 만나 죽이나 할 것이면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자, 대중들은요 쇼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 모든 부분들은 쇼입니다. 본질보다요 비본질적인 자극적인 화면과 자극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 소재를 들려주고 대중들은 흥분합니다. 촛불을 들고 갑니다. 자, 언제까지 촛불을 들고 촛불이 꺼진 뒤에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본질은요 부패 커넥션이 정권을 넘어서서 여전히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대선에 자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에 개입되는 뭐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사형에 처하겠다. 얼마 이상 받아먹었거나 거기에 개입되면 내지는 이런 일에 개입된 재벌은 해체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넣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면 거기서 얻는 교훈이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허무만 얻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현상을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층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요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 자, 촛불과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